셀리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아침 출근길. 회사가 다가올 무렵 저는 충동을 느낍니다. 이대로 회사를 지나쳐 서해 바다를 보러 갈까 하는 충동. 날씨가 너무 좋아 출근길을 여행길로 만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하고 말 거야 라는 다짐도 함께 해봅니다. 오늘 셀리의 이야기는 셀리가 지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셀리가 지은 옛날 이야기. 제목 쭉쭉이. 옛날 산골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게으름뱅이 이름은 아봉입니다. 아봉이는 산골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아봉이 어머니가 홀로 어른이 된 아봉이를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게으름뱅이 아봉이는 일은 안 하고 매일매일 누워만 있고 놀러만 다녔어요.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산에서 나는 약초, 산나물을 캐어 장인에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구 안 되는 산골 마을의 사람들은 그런 아봉이를 볼 때마다 저마다 혀를 끌끌 차며 아니 저거 어디에 쓰려고 지 엄니만 일 시키고 지는 탱자 놀기만 하고 어휴 말세다 말세. 아휴 지 엄니 골병 드는 줄 모르고 지 엄니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아마 아봉이는 굶어 죽을 거야. 아봉이 어머니가 약초 바구니를 메고 다니는 걸 멀리서 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마디씩들 합니다. 아봉이는 남들이 뭐라 하든 어머니가 뭐라 하시든지 못 들은 척 귀를 파고 배를 쭉 내밀며 하품을 늘어지게 하면서 배만 극적거립니다. 보기만 해도 게으름이 철철 넘칩니다. 어느 맑은 날 아봉아, 엄니 장에 나가 약초 좀 팔고 올 테니 부뚜막에 있는 주먹밥 먹고 있거라. 국도 없이 주먹밥만 먹으라고요? 아 싫어요. 나도 엄니 따라 장에 나가 장터국밥 먹을래요.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그려 같이 가자꾸나. 약초 바구니는 그럼 네가 들으렴. 에이 엄니가 그냥 어깨에 잘 메고 가요. 내가 들고 가다 흘리면 어떡해요. 그래 말하면 뭐하냐. 입만 아프다. 어서 가자꾸나. 그렇게 게으름뱅이이자 불효자 아봉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머니 뒤를 따라 신나서 흥얼거리며 장터에 갔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어머니는 장터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약초와 산나물을 팔 준비를 합니다.
아봉이는 어머니의 일엔 전혀 관심도 없이 장 구경에 나섭니다. 장에는 좋고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기웃기웃 구경을 다닙니다. 장에는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밥집에는 벌써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밥이 잘 끓고 있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되자 아봉이는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 옆으로 가서 배고프다며 잠시 장사를 접고 국밥 먹으러 가자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이만 먹었지 하는 짓은 덩치 큰 어린아이 같았어요. 게으름뱅이에 불효자면서 나이든 철부지였습니다.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대며 아봉이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자꾸 졸라대는 아들 아봉이가 창피하기도 해서 체념하며 잠시 장사를 접고 국밥집으로 가서 아봉이와 함께 장터국밥을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후 아봉이는 어머니께 간식을 사 먹으려고 하니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고는 돈을 몇 푼 쥐어주니 불효자 아봉이는 더 달라고 떼까지 씁니다. 할 수 없이 어머니는 돈을 더 주고 다시 장사하러 가셨습니다. 장터국밥 아주머니도 혀를 끌끌 차며 한숨을 푹 쉽니다. 이미 아봉이는 장터에서 게으름뱅이의 불효자로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었어요. 배가 부른 아봉이는 돈을 쥐고 뭐 사 먹을까 궁리하며 이리저리 두리번 거립니다. 눈알만큼 커다란 알사탕을 먹을까? 기름진 약과를 먹을까? 아니면 뻥튀기를 먹을까? 한참을 생각하며 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엿장수 할아버지가 엿장수 가위에 장단을 맞춰 이리저리 춤을 추며 노래도 멋지고 흥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길쭉한 엿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묘기를 부리듯 하며 엿을 자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모여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함께 춤도 추고 엿장수 공연을 즐겁게 보고 또 엿을 사가기도 합니다. 아봉이도 구경꾼 사이에 끼어들어 희죽희죽 웃으며 신나게 박수를 칩니다. 아봉이가 엿이나 사 먹어야겠다 마음먹고 엿장수 할아버지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엿장수 할아버지는 아봉이를 아시는지 한번 쓱 눈으로 훑어보시더니 엿가락 여러 개를 아주 길게 자르기 시작하셨어요. 아봉이가 엿을 달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얼마나 줄까? 이 돈대로 다 주세요. 그렇게나 많이 사서 누구 주려고? 누굴 주긴요. 이 아까운 걸 내가 혼자 다 먹어야지요. 하며 한숨을 내쉰 엿장수 할아버지는 됐다, 다 가져가거라 하시며 길게 잘라놓은 엿가락을
아봉이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길게 잘려져 있던 엿가락들이 아봉이의 팔이며 다리며 여기저기 붙어버렸어요. 장에 나온 사람들도 놀라고 아봉이도 놀라고 아봉이에 붙은 엿가락들은 자기 멋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봉이의 팔과 다리는 엿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쭉쭉 늘어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봉이를 알고 있는 구경꾼들은 손가락질하며 아주 잘 되었다. 지엄니 못살게 굴더니 벌 받는구나. 등등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없고 다들 쌤통이라고 말들을 하였습니다. 엿이 움직여 아봉이가 휘청휘청 어머니가 약초를 팔고 계시는 쪽으로 갔습니다. 엿이부터 엿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아들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구 움직이는 아봉이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엿장수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셨지만 그 엿장수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어요. 어머니도 우시면서 장사를 접고 집에 가려 하자 아봉이가 재빠르게 손을 움직여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집 쪽을 향해 앞장섭니다. 이 행동도 역시 엿가락이 한 것이었지요. 어찌할 수 없었던 어머니도 아봉이 뒤를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온 아봉이는 엄니 뭐여요? 어여 떼줘요 어여요. 닥달을 하며 아봉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엉엉 웁니다. 아봉이에 붙은 엿을 어머니가 떼어보려 애를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리하시다 낙담하시며 저녁을 준비하려고 일어나시는 어머니를 아봉이가 밀치고 나서서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도 길어 쌀도 씻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역시 아봉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엿가락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아봉이가 난생 처음으로 밥을 지어 어머니께 봉양을 했습니다. 밥을 다 먹으니 아봉이가 자동으로 일어나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방에 장작불도 지핍니다. 저녁에 할 일을 다 마치고 어머니 잠자리까지 보살펴 드리고 난 후 엿가락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을 처음 해본 아봉이는 피곤한지 일찍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어머니가 닭이 우는 소리에 맞춰 일어나셨더니 벌써 아봉이가 마당도 쓸고 집 정리를 하고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봉이의 얼굴은 눈물 범벅, 콧물 범벅으로 졸린 눈을 비비며 울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는 아봉이가 안쓰러워 이를 도우려 하자 엿가락들은 빠르게 움직여 아봉이를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아유, 엄니, 그냥 내가 할 테니 가만히 계셔요. 엄니가 그러니 내가 더 힘들어요. 하며 짜증을 냅니다. 집안일도 하고 산속으로 가서 약초도 캐고 산나물도 뜯고 하루 종일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몸이 녹초가 되어 골아떨어진 아봉이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엿장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엿장수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당장 엿을 떼어달라고 화도 내고 부탁도 하고 하였지만 엿장수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부칠 수만 있지 떼어놓는 것은 할 수가 없단다. 옥황상제님이 네가 그간 게으른 뱅이에 어머니만 일시키고 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나이만 먹었지 철부지인 너에게 내리신 벌이니라. 하지만 네가 하기에 달렸다. 네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봉양하고 편안히 모신다면 옥황산지님께서 용서를 해주실 수도 있지. 용서를 하시면 그 엿가락은 자연스레 떼어질 게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봉이를 떠났습니다. 생시와 같은 꿈을 꾸고 깨어난 아봉이는 멍하니 한참을 앉아 생각을 합니다. 그간 자신이 못난 짓만 많이 했구나. 그래서 옥황상제님이 내리신 벌이구나. 울고 또 울고 후회하며 반성합니다. 젖닭이 울기 전, 엿가락이 움직이기 전 아봉이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어머니께 문안 인사도 드리고 어머니가 씻으실 물도 받아드리고 어머니가 하셨던 모든 일을 스스로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봉이를 게으름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약초와 산나물을 한가득 채운 망태기를 메고 장에 가는 아봉이를 보고 사람들은 어이, 효자 아봉이 약초 팔러 장에 가는가? 아봉이 엄니는 이제 좋겠네. 아봉이가 저리 효자가 되었으니. 아봉이 장에 갔다 오는 길에 내 심부름도 하나 해주려나? 물론이죠.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아봉이는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엿가락은 여전히 몸에 붙어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1년쯤 지났습니다. 아봉이는 산골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소문난 부지런한 효자가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부지런히 살고 있던 어느 날 몸에 붙어있던 엿가락이 갑자기 산산조각 부서지면서 몸에서 떨어졌습니다. 몸에 붙어 성가시게 했던 엿가락이 다 떨어지자 아봉이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들듯이 기뻐하며 어머니를 번쩍 안으면서 어머니, 이제부터 어머니께 더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요. 오래오래 사세요. 아봉이와 어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한참을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난 후 가만히 바닥을 보니 산산조각 나서 떨어진 엿가락 조각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황금 조각이었습니다. 게으름뱅이 불효자에서 부지런한 효자가 된 아봉이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쁘고 마음씨 착한 색시를 만나 장가도 갔습니다. 세 사람이 된 아봉이는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어머니와 색시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셀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안녕히 계세요.